부동산참. 세종천부동산입니다. 네, 2020년 세종시의 첫 분양 일정이 나올 예정입니다. 네, 공문동 가락마을에서 10월달 정도에 입주자 모집 공고문이 발표될 것 같습니다. 네, 가락마을 M8블럭 한림건설에서 진행 예정이고요. 네, 청약을 하시는 사이트가 이제부터는 청약홈이라는 그 사이트로 바뀌었습니다. 네, 예전에는 뭐 국민은행이라든지 농협, 또 아파트 투유 이런 데서 진행이 또 많이 됐었는데요. 올해 2월 달부터는 한국감정원 청약 홈 사이트에서 진행이 됩니다. 지난 2018년 이후로 세종시 같은 경우 73명, 그러니까 73명이 부적격 당첨 통보를 받았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무주택 기간, 뭐 부양가족 수 이제 이런 거를 넣은 안에서 조금 혼동을 많이 빚으셨던 것 같습니다. 네, 단순하게 이제 그 뭐 부양가족이 한 명인데 두 명으로 체크를 했다거나 그런 기준, 부양가족 기준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오늘 방송 준비를 한 내용은 일단 부양가족 중에서 배우자와 그리고 직계 존속 그 청약 예, 할 때 부양가족 수 넣는 부분을 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자녀분들 부양가족 기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부양가족에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있고요. 오늘 설명해드릴 부분 직계존속과 배우자의 부양가족 점수 기준입니다. 자, 첫 번째 가장 간단한 배우자부터 말씀드리면요. 네, 우리 배우자분은 주민등록등본상에 같이 등재되어 있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지역이 다르게 뭐 각각 뭐 세대주로 되어 있으셔도 상관이 없고요. 또 한 분은 뭐 다른 세대의 뭐 세대원으로 되어 있어도 동거인으로 되어 있어도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뭐 외국에 거주하고 계시든 뭐 내국에 계시든 상관없이 가족관계증명서에 뭐 합법적으로 뭐 판단이 된다 하시면은 네, 가능하십니다. 네, 그 외국인이어도 배우자라는 게 합법적으로 증명이 되면은 그 부양가족 점수에 넣을 수 포함이 있다는 거죠?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직계 존속에 관한 부분입니다. 네, 우리 직계 존속은 부모님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뭐 장인 장모님이든 뭐 시부모님이든 상관이 없고요. 네, 우선은 청약하시는 분이 세대주이셔야 되고요. 그리고 주민등록등본상 3년 이상 이렇게 연속해서 등재되어 있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부모님이 모두 무주택이셔야 됩니다. 네, 3년 이상이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예전에 뭐 한 2년 같이 주민등록상에 계셨다가 뭐 또 사정이 생기셔서 다른 지역 뭐 다른 자녀분한테 또 전출이 되셨다가 뭐 이번에 뭐 다시 전입을 하셨는데 한 1년 반 정도밖에 안 됐다. 이렇게 하면 이번에 청약하실 때는 부양가족 수에 포함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주민등록상에 연속해서 3년 계셨느냐 안 계셨느냐에 따라서 부양가족으로 넣느냐 안 넣느냐 이게 결정이 된다는 의미인 네, 거죠? 맞습니다. 네. 좀 전에 분리세대인 경우에 배우자는 당연히 그 부양가족에 포함이 된다 그랬고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세종에 있는 아파트 청약을 하려고 그래요. 저는 세종에 세대주고 남편은 서울에서 그 시부모님이랑 세대를 형성을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시부모님도 부양가족에 포함이 되나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만약에 남편분께서 세대주로 되어 있으시다고 하면은요, 당연히 부양가족 수에 포함이 되시고요. 뭐 시아버님께서 세대주로 되어 있으시게 되면은 안 됩니다. 우리 부모님은. 네, 그러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이니까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에 그 시아버님이 세대주로 되어 있는 거를 남편이 세대주로 이렇게 해서 바꿔버리면 당연히 되죠. 그때는 네. 가능한 거고요. 네. 네. 그리고 부모님 중에 한 분이라도 분양권이라든지 입주권 그런 거 가지고 계셔도 그 부양가족 점수에 안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보면은 주택 여부 판정 기준, 이게 주택인지 아닌지 판정을 하는 게 있는데요. 거기서 소형 저가주택이라는 말이 있어요. 소형 저가주택의 경우는 가지고 계셔도 부양가족 점수에 넣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소형 저가주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소형 저가주택은 그 민영주택의 일반 공급 청약 시에만 적용이 되는 거고요.
국민주택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소형 저가주택이라는 거는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아래 소형 저가주택 등의 가격 산정에 따른 주택 가격이 8천만 원 이하여야 돼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1억 3천만 원 이하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분양권 등도 포함이 됩니다. 소형 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한 세대반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로서 제28조 민영주택의 일반 공급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라고 네. 나와 있습니다. 한 채만이에요. 한 세대당 요 한 채. 소형 저가주택을 가지고 계시면 그때는 주택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부양가족에 넣으셔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제가 세종시 아파트 청약을 할 거예요. 저는 세대주고 제 밑으로 저희 부모님, 친정 부모님들이 세대원으로 들어와 계시는데 그 친정 부모님 중 한 분이 그 입주자 모집 공고일 발표일 뭐 이렇게 한 달 전에 세대를 분리해서 나가셨어요. 분리를 하셨어요. 네. 네. 그러면은 그 경우에는 그 나가신 어머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우리 부양가족 수에 포함이 하실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러면 제 주민등록에 들어와 계신 그 아버님만. 아버지 같은 경우는 네. 3년 이상이 지났다면 되는 거고, 그러면 그 어머님이 그 네. 분리해서 나가신 어머님이 분양권을, 그러니까 소형 저가주택 뭐 그 기준에 해당이 안 되는 그런 분양권을 사셨어요. 네. 그랬을 경우는 이 지금 저랑 같이 있는 아버지 같은 경우 부양가족에 넣어도 되나요? 좀 전에 물론 어머니는 당연히 부양가족에 안 들어가지만 아버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버지도 당연히 넣으시면 안 됩니다. 네. 분리해 나가신 어머니가 이혼을 네. 하셨어요, 아버지랑. 그러면은 아버지는 부양가족에 넣으셔도 되나요? 포함되시고요. 어머니가 분양권을 사셨어도 그거랑 이제 상관없이 이혼했으니까. 이혼했으니까. 세종시 아파트 청약을 하려고 할 때 아버지가 이제 제 세대원으로 같이 들어와서 계셨는데요. 그럼 아버지가 근데 주택을 소유를 하고 계시다가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에, 나기 전에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다른 분한테 다 마치셨어요. 그러면 그때 그 아버지는 부양가족에 포함이 되나요? 그럼요. 부양가족 수 포함되시고요. 뭐 3년 내내 뭐 무주택으로 있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세종시에서 이렇게 세대주로서 청약을 하고 남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고, 근데 남편의 부모님, 그러니까 시부모님들이 제 그 세대원으로 들어와 있으세요.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 3년 등기되어 있다는 그런 조건을 다 갖추었다고 했을 때 그때 그 시부모님들이 네, 부양가족 수 포함이 됩니다. 네. 무주택이시고요. 그러셔야지 되고요. 네, 기본적인 존재 조건을 다 충족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그 부양가족 기준, 배우자와 직계 존속에 대한 부분만 설명을 먼저 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직계 네, 직계 비속에 관한 내용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